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내염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구내염이라는 거 되게 많이 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앓는지를 모르겠는데 가끔 생기죠. 라고 해도 제가 지금 가끔 생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구내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게 아니라서 제 기준으로 가끔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군가는 아예 안 생겨본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오늘 영상을 보면 조금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루틴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저 또한 이제 구내염 생기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예방적인 얘기들만 해주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그거 자체를 치유를 해서 아예 안 생기게 만드는 것들을 해결책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의사들한테 갔어도 아마 똑같을 거고, 지금 이 영상이 전송되는 이제 아예 부모님이 생각을 해보셔도 의사들도 딱히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찾아봐도 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침에 이제 이 구내염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셀리악병이라는 병에까지 간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셀리악병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한국어 자료들을 찾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부를 창출할지로 해서 마지막에 약을 파는 식으로, 실제로 약을 팔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찾은 영상은, 이분 영상은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제가 전에 가르치던 아이가 ADHD가 좀 심해서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ADHD에 대한 이해와 그 치료에 대한 목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배웠고 지금 현재는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전 13일째 지금 고기랑 소금 그리고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와 유제품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감사한 영상이에요, 굉장히. 전 이분 하시는 말씀 거의 다 믿거든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믿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루텐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글루텐이라는 거 우리가 먹는 음식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일반적으로 빵이 글루텐이 관련이 있을 것이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먹는 어묵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그 페이스트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영상들을 찍는 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카니보 다이어트 쪽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근데 굉장히 그 탄탄해요. 하시는 말들이 이런저런 연구 자료에서 온 굉장히 탄탄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식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류 제품에서 오는 렉틴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이 이제 셀리악 디지즈랑 약간 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장누수도 있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렉틴이 어떻게 들어가서 몇 가지 조건, 한 네 가지 정도 조건을 완수를 했을 때 그게 다 타다닥탁탁 하고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장누수가 터지고 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들, 신빙성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렉틴이 아니라 옥살산염이었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지금. 다시 봐야겠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연락을 못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것들에서 렉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게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랑 다 연결돼서 많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는 거에서 잘못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영상 제가 봤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캔커소어를 평생 알아왔는데, 근데 자기 입에 굉장히 많은 캔커소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캔커소어라는 게 구내염이 생기면 하나나 두 개 정도, 요 정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몇 개, 다섯 개 막 넘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족력이래요, 이 사람은 또.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족력이 있어서 캔커스호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먹은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약은 여기 아마존, 그러니까 캔커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서 이제 살려고 했더니 아마존으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캔커보이라는 약을 샀어요. 이게 도착하면 드릴게요. 7월
3일 날 도착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로 나눠서 아이한테 주고 다른 아이한테 주고 하나는 제가 갖고 있다가 발생하면 제가 먹어보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가 제가 실험하고 난 뒤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쩌면 저한테는 캔커스호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다이어트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글루텐이란 거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생해서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성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을 먼저 하고 싶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발생 안 하면 저는 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캔커스호가 어쩌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RAS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RAS는 여기 보면은 이제 recurrent aptus stomatitis라고 돼 있는데 stomatitis를 찾아보면은 구내염을 찾으면은 stomatitis라고 나와요. 근데 recurrent aptus stomatitis라는 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내염,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내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졌다가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크로닉 디지즈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금 제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록하는 거를 제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먹는 음식 중에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을 아이가 구내염이 치료되는 시기에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을 싹 다 식단에서 제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캔커스호가 생긴지 안 생긴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캔커스호가 생겼다 하면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캔커스호가 생긴 날짜로부터 며칠 전에 글루텐이 들어간 뭐를 먹었는지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정확히 뭘 어떻게 했을 때 어디서 발생한지를 역추적하셔야 돼요. 귀찮거든요. 저도 이거 근데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몸이 많이 안 좋진 않아요. 근데 이것 또한 그냥 굉장히 본인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은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을 싹 다 제하세요. 언제? 캔커스호가 없어진 시점에서 싹 다 제하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캔커스호가 언제 다시 생기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치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식물의 독소일 수도 있어요. 렉틴이든 옥살산이 됐든 아니면 또 하나 있는데 피트산이 됐든 이건 공유죠. 피트산은 그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일째. 글루텐은 일단 뺀지 좀 됐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서도 캔커스호를 치료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볼 때 캔커보이라는 약을 먹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식이요법으로 조금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글루텐을 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안 잡힌다라고 하면 식물도 좀 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역추적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의사들 그냥 누가 적어 놓은 거 계속 공부하고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의사들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딱히.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 제 친할머니가 아픈 거를 14년 동안 병수발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거를 다 해보셨는데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많이 해보신 분이고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역추적하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일단 캔커보이라는 약과 글루텐을 제하는 식단,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제 식물의 위험성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는 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염에 대한 영상을 약간 만들어 봤고요. 막연하실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많은 것들에서 답이 진짜 없어요. 파고들어서 물어보면 답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많은 그러니까 영어로 된 영상을 찾아봐도 캔커스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영상은 없어요. 네.
그냥 그럴 때는 뭐 소금물이나 뭐 내지는 무슨 약을 발라서 안 닿게 만들고 그냥 잠깐 버티는 거잖아요.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치유될 때까지만. 그럼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못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간에 영상을 좀 이런저런 의식의 흐름대로 만들어 봤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캔이었습니다.